가로등 불빛이 끝없이 늘어선 새벽의 골목,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 빗줄기가 네온을 번지게 하고 어제의 소라는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눅진하게 흘러내린다. 광남서의 오래된 대포폰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 속에는 깨진 자막처럼 누군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제임스.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남은 문자들 속에 적힌 하나의 이름, 강은수. 제임스의 대포폰에 은수 이름이 남아 있었어. 태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며 낮게 말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집고 들어와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경도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겨우 속삭였다. 형사님, 그럼 은수 씨가 제임스랑 뭔가 연관돼 있는 건가요? 태구는 맥박처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감히 말했지. 제임스, 팬텀, 그리고 강은수. 이건 우연이 아니야. 경도는 서랍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 여자는 그냥 주부예요. 남편 간병하고 딸 챙기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태구는 웃었다. 웃음은 웃음 같지 않았다.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제 손에 자꾸 걸리는지 그건 내가 모르는 걸 겪어보면 알게 될 거다. 절박한 인간. 그게 제일 무섭고 지독한 거거든. 수색은 조심스러웠고 은수의 집은 어쩐지 더 작고 연약하게 보였다. 낡은 소파, 가족 사진, 남편의 약 봉지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팬텀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장롱 서랍, 매트리스 및 냉장고 틈까지 뒤졌지만 빈 공간만이 남았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경도가 허탈하게 말했다. 모든 게 깨끗해요. 누가 손을 댄 흔적조차 없어요. 태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흔적을 지우는 사람, 둘 중 하나겠지. 아니면 누군가 먼저 와서 다 치웠거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흡사한 결의로 빛났다. 우린 흔적을 못 찾을수록 더 깊게 파야 해. 흙이 말라갈수록 숨겨진 뿌리는 더 굵어지거든. 한편 팬텀의 내부는 시끄러웠다. 메두사 클럽의 어두운 뒤편 재떨이 위로 담배 연기가 불규칙하게 일렁이며 도규만의 얼굴이 붉게 비쳤다. 동현이 핸드폰을 흔들었다. 그 화면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떠 있었다. 팬텀 약 소량 판매. 안전거래. 문의는 DM. 누가 감히 우리 물건을 주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낮았다. 이거 우리가 통제하던 거래 방식이잖아. 내부자 소행이 분명해. 도규만은 담배를 천천히 빼물며 눈을 감았다. 온라인에선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 화제성으로 팔면 더 잘 팔릴지도 몰라. 우리도 마케팅이 필요하겠군. 그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평온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번득였다. 저 미술부 강사랑 뭐 했어? 저 강사 당신 차에서 내리던데 그 둘부터 붙잡아라. 화제성.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해야 해. 팬텀의 논리는 단순했다. 화제는 돈이었고 돈은 힘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접촉자를 찾고 흔적을 쫓았다. 저 강사 당신 차에서 내리던데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미술 선생 학교에서 인기도 많다면서 학생들 이미지로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화제성. 사람들 반응이 중요해. 도규만의 웃음은 비열하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엄마의 눈빛을 살피다 문득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닮은 것 같아서. 은수는 순간 멈칫했다. 가만히 수아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말했다. 그 이름은 내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수아야. 수아의 눈은 흔들렸지만 호기심이 먼저였다. 경찰이 찾는 사람 제임스가 나쁜 사람인 거지. 엄마가 아니라. 은수는 혀끝이 말라붙은 듯 목이 막혔다. 수아의 말은 칼끝처럼 어딘가를 겨누었다. 엄마, 제발 숨기지 마. 우리도 알아야 해. 은수는 수아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죽음처럼 파고드는 생각을 끌어안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녀의 입술에 맴돈 말은 바깥 세상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 앞에서 교사들이 수군거렸다. 저 강사 요즘 좀 이상해. 어느 날은 학생들한테 친절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사복 차림의 차에서 내리더라. 누군가의 속삭임이 파문처럼 번졌다. 의경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뒤집히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메두사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자신이 우아하게 보였던 얼굴 뒤에 다른 삶을 누가 알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한 삶인가? 태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은수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눈은 그 집을 관통하려는 듯 예리했다. 절박한 인간이 제일 무섭다. 그는 이 말을 수십 번 읊조렸다. 절박은 선을 넘어버리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선을 지키는 사람. 그러나 이 사건은 그를 기만하고 있었다. 은수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둘 중 하나였는데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 그의 촉도 가늠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은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그 문구는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가 그녀를 뒤쫓고 있고 더 위험한 건 조직이 자신과 이경을 동시에 노린다는 사실이었다. 팬텀은 온라인을 통해 약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 추적망을 좁혔다. 우리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동현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의 독은 진짜였다. 그들은 더 소름 끼치게, 더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할 무언가를 원했다. 은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도진의 병세가 걱정되었고 수아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주방 창가에 서서 저 멀리 시커먼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말해버린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박혔다. 복수. 그 말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다. 복수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복수는 행동을 요구한다. 그날 오후 팬텀의 조직원 한 명이 학교 앞을 맴돌았다. 그는 수아를 봤고 수아는 그 눈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저 강사랑 뭐 했어? 누군가의 의혹은 진화했다. 그 강사 당신 차에서 내리던데. 속삭임이 퍼지자 사람들은 손가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은수는 그 손가락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손가락은 그녀의 등 뒤에 닿아 있었다. 태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움직였다. 그는 경도를 불러 은수의 집을 다시 찾았다. 우린 증거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건 더 수상하다. 제임스의 폰에 남은 흔적이라고.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 우린 주부의 삶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집의 작은 틈새를 더듬고 벽지 뒤를 뜯고 오래된 장롱 밑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불안은 잠깐 사라지는 듯 했으나 그것은 거짓 안도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팬텀은 더욱 거칠어졌다. 도규만은 전혀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 온라인에 뜨면 우리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 이건 이미지의 문제야. 우리도 화제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마치 사업가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서 보이는 것은 불타는 욕망뿐이었다. 동현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임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포폰에 은수 이름이 남아있다는 건 누가 우리 내부 정보를 빼냈다는 뜻 아닐까요? 준현은 분노로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부 배신자라면 그 대가는 피로 치러야 한다. 그날 밤 은수는 결국 집을 나섰다. 빛 속에서 그녀의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지만 마음속 발자국은 깊게 남았다. 그녀는 약봉지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손끝에서 찬 습기가 전해져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박혔다. 어떻게 결말을 내야 할까? 도진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 복수의 그림자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엔 소문이 난무했다. 아, 저 미술부 강사 어젯밤에 어떤 주부랑 다투던 거 봤어. 저 둘 뭔가 수상해. 혹시 약 팔던 걸로 알음? 수아는 수업 중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엄마를 보호하려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엄마, 제임스라는 사람 혹시 진짜 나쁜 사람인 거지? 수아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서웠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고 또 누군가는 사실을 감추려 했다. 광남서의 태구는 다시 한번 은수의 집을 찾아가 그 집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그 골목길을 걸으며 이 사건이 단순한 약 한 봉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를 삼킬 중대한 폭풍의 중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절박한 인간 그 말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 해.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과 단 한 송이의 불꽃이
이 거리에서 꺼지지 않기를 그는 조용히 빌었다. 그날 저녁 팬텀의 회의실은 흥분과 공포로 가득했다. 도규만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령을 내렸다. 은수와 그 강사를 찾아라. 온라인에 누가 올렸는지, 누가 판매를 개시했는지 추적해라. 화제성으로 우리 것을 지켜낼 방법을 강구하라. 가장 중요한 건 절박한 인간을 이용해라. 절박한 인간은 파괴적이니까. 그게 최고의 무기다. 동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스님, 우리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그의 음성엔 피로 맺힌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아 얘기가 나오자 누군가는 기쁨을 숨기듯 웃었고 누군가는 복수의 언약을 새기듯 이를 꽉 물었다. 은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도 단순한 가해자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을 통해 돈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힘을 가지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작은 선택들로 인해 어쩌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는지도 몰랐다. 밤은 그녀의 비밀을 더 깊게 감추었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씩 그녀를 비추며 질문을 던졌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가? 복수는 정당한가? 시청자들은 이제 그 질문들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문구가 남아 있었다. 절박한 인간이 제일 무섭고 지독한 거거든. 그 말은 곧 모든 것을 규정할 듯이 골목 어귀에 메아리 쳤다. 누군가는 숨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악수를 준비했다. 은수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약봉투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굳었다.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그 말은 어느새 그녀의 결의였고 동시에 이 도시의 암묵적인 거래였다. 다음 장면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누군가는 공포를 뒤로하고 움직일 것이고 누군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 것이다. 팬텀은 군부를 지피고 경찰은 끝을 조여오며 절박한 인간은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갈 준비를 한다. 작품은 이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동기들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비극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시청자들은 댓글창에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쏟아낼 것이며 누구 하나 쉽게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을 논쟁할 것이다. 계속되는 긴장, 끝나지 않는 선택. 은수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누가 정답인지, 누가 악인지 이 드라마의 밤은 더 깊어만 간다.